오씨 아저씨는 목공소와 포장마차에 앉자마자 내 손을 꽉 쥐고는 한참이나 놓지 않았다. 내 시선을 피하는 눈치였지만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자신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이전의 동료들은 오래전에 모두 떠났고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목공소를 자신 홀로 지키며 잡다한 찝술이나 허드렛 일을 한다고 했다. 동화목공소라고 쓰인 함석 간판의 붉은 칠이 벗겨져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올 생각을 왜 못하고 미뤘던 것일까? 아버지의 시간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감당기 힘든 엄청난 진실과의 대면이 꺼려졌던 것은 혹 아니었을까? 그동안 왜 소식이 없었던 거냐? 여길 네가 모를 리는 없을 테고 이 명함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자, 받아라. 아저씨가 건넨 구겨진 낡은 명함 뒷면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필체는 어머니의 필체와 언뜻 비슷해 보였다. 오래전에 내 아버지가 목공소 지분을 정리한 돈을 내 모친께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 명함은 꼭 좀 보관해달라고 맡기더구나. 언제고 내가 나를 찾아올 줄을 안 게야. 아저씨, 그래. 아저씨. 힘주어서 아저씨를 두 번째 부르고서야 만난 지 처음으로 시선을 마주대할 수 있었다. 아저씨, 제 눈 피하지 마세요. 이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친부가 누군지도 알아요. 이제 저도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아저씨의 혼탁한 눈동자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반드시 나를 사위 삼겠노라며 7살이나 어린 자신의 딸과 억지로 팔짱을 끼운 채 벽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이름이 연경이었던가. 탄광사고였다죠. 나는 아저씨의 잔에 계속 술을 따랐다. 연겁 후 석 잔 술을 들이켠 아저씨는 과거의 장면을 투사라도 하듯 포장마차의 천정 한 곳에 시선을 묶어두고는 취한 변사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칼질을 하던 여주인이 흥미를 느꼈는지 우리를 번갈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내가 동생뻘이지만 내 양구와 나는 아주 친한 동료였다. 단광을 받으러 갈 때마다 갱도에 기둥을 세우고 갱목으로 천정을 바치는 일을 하는 목수였지. 단광 일을 할 사람이 귀한 시절이라 초보자들도 많았는데 서울 출신인 내 친부가 그랬지. 힘얼건 피부에 키도 크고 말끔한 것이 배운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 막장까지 올 인생으로는 절대 안 보였는데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지. 석탄층을 덮고 있던 집안의 토압이 증가하면서 갱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내 양구와 나는 광부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해 온 막장을 돌아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내 친부는. 그녀가 내게 말했던 죽음의 방관, 그 경로에 존재했던 행적이든 추측이든 증명이든 변명이든 어떤 것으로라도 그녀가 드러낸 강철 같은 진실 앞에 맞서고 싶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진실에 비추어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 아닌가. 게다가 결코 달달하지 않을 진실의 대가를 치르기엔 이미 오랫동안 너무 멀리 와버린 것도 같았다. 하지만 두렵고 불안한 감정은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 미래가 문제였다. 그녀의 출현으로 인해 변경된 궤도의 너비와 깊이를 대입한 나의 미래는 거의 종잡을 수 없게 돼버렸다. 어머니와 양부에 대한 감사와 용서와 증오와 이해의 감정 폭이 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두어 시간 동안 술 3병을 비운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사라져가는 아저씨의 뒷모습과 더불어 형형색색의 네온을 갈기처럼 풀어헤친 도시의 밤 또한 비틀거리고 있었다. 찌푸린 하늘이어서 유난히 별이 그리운 밤, 나는 거리에 우두커니 선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굉음을 꼬리마냥 매단 차량들이 스쳐 지날 때마다
귀와 몸이 동시에 울렸다. 붉은 후미 등의 매서운 눈초리를 번뜩이며 대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별똥별처럼 순식간에 차디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얼마나 숨이 붙였으면 거의 죽기 살기로. 지금 창밖은 우주다. 깨알만한 불빛들을 군데군데 흩뿌려 놓은 듯한 풍경을 마치 은하를 가르듯이 맹렬하게 질주하는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불현듯 잠을 깼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한 것이 불붙은 별똥별에 들어앉아 있기라도 한 느낌이었다. 나는 실내를 쭉 둘러보았다. 승객들의 날숨이 섞인 온기 탓에 창문마다 뿌옇게 김이 서렸고 승객들은 모두 석상같이 굳어 있었다. 엇비슷한 표정으로 눈들을 감고 있지만 제각각 꿍꿍이 속의 동상이몽이라고 질에 얕잡지 못할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우주의 징조로까지 느껴질 만큼 그들은 경건해 보였다. 흡사 우주를 운행하는 신들의 모습이랄까. 잠 깬 뒤 얼떨결에 발휘된 상상력이 아니었다. 자의식의 이면이 떠올린 생소함이자 스스로를 거스르며 충동질하는 내 안의 또 다른 의식의 발현인 것이다. 그때마다 내성적이며 물러터진 본래의 의식이 참으로 의문스러웠고 통제는커녕 숨죽인 채 느낌만을 챙기려 드는 얄팍한 내 의식이 나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내게 경건이란 고요의 바다 위에 조아린 대기의 숨죽임이 느껴질 정도로 정갈한 것이지만 나는 그 단어를 맞닥뜨리면 항상 물리적인 압박을 받았다. 장비 없이 잠수한 것처럼 숨을 버티기 힘들었을 뿐더러 이유 없이 초조했다. 고요의 바닷속에서 흐늘거리는 수초처럼 여유로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마냥 부러웠다. 불에라도 지닌 걸까? 그들은 편하게 숨을 쉬며 광어처럼 누웠고 해마처럼 서며 오징어처럼 팔팔한 것이 나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시작은 어머니로부터지만 사실 단어가 내게 끼치는 두려운 강박이 더욱 확장되고 있었다. 특정 단어에서 부풀려진 감각과 지각이 나를 괴롭혔다. 점인 상처에 생사를 할 듯 아리고 비린 섬뜩함으로 칼날이란 단어를 바스러진 뼈를 추스르는 저린 심정으로 절벽이라는 현기증 나는 단어를 떠올려야 했다. 그만큼 여리거나 감성이 풍부하다는 증거겠지만 나는 어떤 절박함이 뭔가를 내게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 허약하거나 예민한 자의식을 스스로 대변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고교 시절 한 번은 친구를 따라 심령 부흥회가 열린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 쉼없이 기도를 해온 모정 대신 우정을 택한 셈이 되었는데 별이나 우주에 관한 내 관심사를 아는 친구의 권유를 매번 거절하기 어려워 따라가 본 것이다. 교회는 처음이어서 낯설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무엇보다도 낯선 것은 다름 아닌 신도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울며불며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황홀한 표정으로 찬송을 했다. 우렁차고 씩씩한 그들의 숨 또한 예배당을 들어올릴 듯이 떠올라 창에서 쏟아지는 강한 햇빛과 어우러져 금물결처럼 요동을 쳤다. 그것은 장엄한 흥분이자 환희의 절제였으며 확신에 찬 그들만의 색다른 경건이었다. 홀로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이처럼 황망할 줄은 몰랐다. 금속성 목소리를 내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의 신도들을 살폈다. 명강의를 경청하듯 몰입이 대단했고 황홀해하는 표정들도 여전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차들이 붐비는 퇴근길, 중구 태평로 한가운데서 톱을 휘두르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해서였다. 그때 이들처럼 황홀했을까? 나처럼 고독했을까? 순간 초조해졌다. 생각이 생각을 낳는 동안 틀어막을 수 없는 산고의 비명처럼 의식의 이면을 솟구쳐 오른 초조감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몸을 바짝 낮춘 나는 젠걸음으로 교회를 빠져나왔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내내 바람이 불었다. 젖지 않는 물을 끼얹는 것처럼 생소한 그것은 분명 별이 총총한 밤 산비탈의 아버지 품에서 느꼈던 그 바람이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신병, 그 발현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느닷없는 날벼락이었다고 한다. 땀에 젖은 러닝 셔츠를 피막처럼 두르고
대패밥이 무릎에 차오도록 대패질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거품을 문 채 쓰러졌다고. 파닥거리는 숨으로 겨우 정신을 차린 아버지가 이번엔 톱을 칼처럼 휘저으며 뛰어다니는 통에 동료 모두가 혼비백산이 되었다고 한다. 중부 태평로 한가운데서 톱을 휘저으며 덩실덩실 춤추는 아버지를 어쨌든 수습해보려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동료들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도로의 차들이 엉망으로 뒤엉켜버린 것은 물론 남사당패의 벼락치기 공연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때로 몰리는 바람에 생난리를 치렀다고. 귀신에 홀린 듯이 진 빠지게 춤추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을 보는 순간 또다시 거품을 물었고, 다행히 안면이 있던 경찰의 배려로 파출소 대신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갈탄을 떼던 당시 파출소의 난로에 불쏘시개용으로 겨울마다 아버지가 대다시피 한 다름 아닌 대패밥으로 벌금을 선불하게 된 아버지는 한동안 태평로의 전설이 되어 톱 춤추는 박수라 불렸다고 한다. 4살배기 철부지였던 나 또한 태평로가 소곤대는 박수의 후광으로 꽤나 주목을 받았다고. 봄바람을 타고 취약 통지서가 날아들기까지